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랩 두 번째 시간. 이제 저번 시간은 그냥 수업 소개였고, 오늘부터 이제 진짜 이제 수업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우선 그 양해 말씀부터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저가 같이 이제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그 수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그쵸,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오후에 내일 갑자기 좀 와야 되겠다 이런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거기 꼭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갑자기 수업을 뺄 수는 없고 해서 이제 미리 이렇게 녹화를 해놓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보시게 이렇게 했는데요. 좀 첫 수업부터 직접 그 뵙지를 못하고 이렇게 녹화본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늘 첫 그 수업 부분만 마치면, 그러니까 뭐죠? 강의 부분 마치고 지금 아마 다들 그 미팅 창에 들어와 계실 거고, 그리고 들어와 계신데 이제 강의는 이제 유튜브로 보고 계실 거고, 어, 그런데 이제 한 시간 정도 이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 시간에는 조교들이 이렇게 개소교 채팅, 아니, 그, 구글 미트 그 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다 도와드릴 테니까, 그 후에, 수업은 뭐 어차피 제가 여기, 화면 띄워놓고, 그냥 웹페이지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음, 이렇게 유튜브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습 시간에는 평소처럼 조교들하고 이제 다른 날처럼 이제 조교들하고 같이 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안내 말씀 먼저 좀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첫 주, 두 주 이 온라인 강의가 일단 두 주 더 연장이 되어서 오늘 말고 앞으로 두 주 더 여기서 뵙게 될 거고요. 뭐 언제 다시 이제 그게 상황이 좋아질지는 아직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서 정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이제 다들 그 조심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빨리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오늘 수업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수업 내용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그 공학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포뮬레이트하고 실제로 풀어보고 이런 수업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소개를 드리기로는 파이썬 배우는 과목은 또 아니라고 했고 그랬는데, 아무리 파이썬 배우는 과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뭐 파이썬 문법 같은 것들은 알아야 파이썬을 많이 그러니까 하이테크, 그러니까 뭐 높은 수준의 프로그래밍은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업 듣는 분들 중에도 파이썬을 많이 써본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파이썬은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문법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리고 저희 뭐 한 몇 주 수업해 보면 금세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제가 잠깐만 이 화면 좀 잠깐만 전환을 하고요. 제가 노트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죄송합니다. 잠깐. 우리 수업 웹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예. 첫 번째, 제가 저번 주에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여기 수업 링크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제 파이썬의 기초,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오늘은 그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링크를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위에 주피터 NB 뷰어라고 되어 있으면서 뜬 웹페이지인데, 여기 뭐 주석 같은 뭐 그냥 설명 글도 되어 있고, 어떤 박스가 되어 있고, 인이라고 되어 있고, 요 밑에 보면 인이란 박스도 있고, 뭐 아웃이란 박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환경을 이제 주피터 노트북 뭐 그런 환경 뭐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요 위에 웹페이지 쓰듯이 설명을 달 수도 있고, 요 박스, 회색 박스는 이 파이썬 코드를 쳐넣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쳐넣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지금 예, 그리고 요 아웃 여기에는 그 결과를 출력해주고 이런 건데, 요거는 그냥 출력만 나와 있는, 볼 수만 있게 되어 있는 HTML 파일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수업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위에 파란색에 오픈인 콜랩이라고 적혀 있는 걸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이제 같은 내용인데 뭔가 다른 환경으로 떴어요. 그 주피터 노트북이란 말이 없어지고, 이제 뭐 노란색 동그라미가 두 개 붙어 있고, 그런데 이게 아까랑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 설명 글들을 실제로 더블 클릭하면 이 안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달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달고, 그 다음에 상자 밖을 클릭하면 그냥 제가 쓴 글이 여기다 이렇게 그냥 출력이 됐죠. 다시 또 더블 클릭하고 지우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마크다운 셀이라고 해서 글자 뭐 설명문들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여기에는 이제 보면은 이쪽 아래에 약간 회색 빛이 도는 데를 클릭하면 뭐 뭔가 글씨를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동그란 화살표가 나와 있고요. 여긴 뭐냐면 그 코드를 쳐넣을 수 있는 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뭐 뭐든지 써넣고, 요 동그라미를 누르면 실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 밑에 거부터 보시죠. 보면 C는 10이라고 넣고, 뭔가 밑에 뭐 중간에 잘 모르겠지만 프린트 C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누르면 잠깐만 죄송합니다. 요거를 지금 이제 설명을 제가 한 단계를 넘어가 버렸는데, 아까 지금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수업 웹페이지에서 이 링크를 누르고 파란색 구글 콜랩을 누르고, 그러면 창이 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 파일에 가서 Save a Copy in Drive, 그러니까 드라이브에 저장을 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요건 뭐냐면 여러분들 다 그 구글 계정이 있고, 뭐 구글 계정이 아니라도 그 학교의 그 계정 있잖아요. 학교 메일 계정, 그게 구글하고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요 세이버 카피 인 드라이브는 뭐냐면 내 그 구글 계정에 그 마이 드라이브 있죠. 내 드라이브. 거기다가 이제 이 문서를 카피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하면, 저는 지금 제 구글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제 카피가 됐다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학교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뭐 카피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제 카피가 되었고, 새 탭에서 열기를 누르시면 지금 이거는 아까 거였고, 제가 아까 처음에 열었던 거고, 오른쪽에 새로 생긴 탭을 보면 카피 오브, 그러니까 앞에 요 말이 붙고 이제 뭔가 사본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본은 어디 있냐면, 아까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구글 드라이브로 가볼게요. 어디에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를 처음 들어가 보시면, 로그인을 하면 이제 여기 내 드라이브라는 여기 이제 뭐 디렉토리가 있죠.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뭐 생긴 건 다 다르겠지만 여기에 노란색으로 콜랩 노트북스라는 이런 폴더가 하나 생겼을 겁니다. 이전엔 없을 것이고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세이버 카피 인 드라이브 이걸 하면 아마 이 콜랩이라는 환경이 생겨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이게 생겨 있지 않으면 조교들한테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쨌든 생겨 있을 것이고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저는 뭐가 많은데 여러분들 아마 거의 비어 있을 것이고 여기 있는 지금 카피 오브 제가 아까 여기 복사해 놓은 거 있죠. 얘가 여기에 그 내 드라이브 밑에 콜랩 노트북 밑에 아마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 여기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요 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한번 바꿔볼까요? 카피를 카피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이제 요 위에서 그냥 바꿔버리면 파일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가보면 다시 고침을 해볼까요? 저장을 안 했나? 여기에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저장을 해볼까요? 저장을 하면 저장한다고 나오고 콜랩 노트북 밑에 가보면 아까 카피 오브 그건 없어지고 지금 아까 제가 이름 바꾼 요게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열어두신 거는 내 드라이브 밑에 콜랩 노트북 밑에 여기에 이제 파일이 저장이 됐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뭐 제 웹페이지를 수업 웹페이지를 열어서 링크를 들어와서 이렇게 작업하실 필요가 없이 여기에 내 드라이브 밑에 구글 드라이브 밑에 콜랩 노트북에서 여기로 들어와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에 열리고 있죠. 되게 느리네. 항상 이렇게 느린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느린지 하여튼 어쨌든 열렸습니다. 지금 카피 오브이 다 있고요. 그럼 이거 다시 닫고 아까 그 열어뒀던 거기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고 뭐 어쨌든 구글 드라이브에 지금 저장을 하셨고 저장을 한 게 요거죠. 카피 오브 이거지. 저장을 하셨고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하얀색 박스는 글을 쓸 수 있는 데고 여기에는 뭔가 그거고 코드를 쓸 수 있는 데고 여기에서 실행을 해보면 요 밑에가 바로 그 출력된 아직은 계산 결과가 나오고 있는 중에 지금 방금 뭐가 깜빡하더니 10이 딱 나왔죠. 그리고 이걸 100으로 바꾸고 여기서 이제 코드는 바꿔보시고 실행해보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C를 100으로 바꿨고 다시 요거 단추를 누르면 돌아서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업할 환경은 이 주피터 노트북이고 요런 이제 설명글과 뭐 코드를 같이 이제 섞어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되어 있고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다시 실행하고 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내용, 이 파이썬 이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쭉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이 코멘트 주석을 어떻게 다는지부터 시작을 하면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샵을 달면 주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첫 번째 제가 뭐 이상한 글자를 쳤는데 실행을 하면 뭔가 에러가 나겠죠. 뭐 없는 변수니까 이제 변수가 없다는 에러가 났고 근데 이제 주석 처리를 하면 이제 없어진 거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왔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코드셀을 요 단추를 누르셔도 실행이 되고 아니면 여기 작업하시다가 컨트롤 엔터를 눌러도 이게 돼요. 컨트롤 엔터 누르면 내 커서를 그대로 두고 실행을 시키는 거고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
실행하고 바로 다음 셀로 넘어가고. 예, 그래서 커멘트는 샵을 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줄짜리 커멘트를 다는 방법도 알아두면 편할 텐데, 파이썬이 그렇게 여러 줄짜리 커멘트를 다는 게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C 배우신 분들은 여러 줄짜리 커멘트 다는 거 있죠. C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하면 한 줄짜리 커멘트고, 그렇죠? 파이썬이라 안 먹지만, 근데 이렇게 하면 멀티라인 커멘트. C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제 멀티라인 이제 여러 줄을 그냥 다 없는 것처럼 지적 처리할 수 있는데, C에서는 그런데 C++에서는 C에서는 이거고 얘고 C++가 이건가? 뭐 하여튼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하도 쓴 지가 오래돼서. 뭐 하여튼 여기서 이제 파이썬에서는 싱글 라인은 이렇게 샵을 붙여서 파운드 사인을 붙여서 할 수가 있고, 멀티 라인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멀티라인 커멘트는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는 그런 수단인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에서. 왜냐하면 제가 여기 첫 줄을 건드렸다가 이제 나머지 안에 있는 게 그냥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라인마다 이런 샵으로 싱글 라인 커멘트를 하기를 추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저희가 실수 안 할 자신이 있고 멀티라인 커멘트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얘가 뭐냐면 한 개짜리 느낌 따옴표 있죠. 따옴표 한 개짜리 엔터 옆에 있는 거. 그거 세 개를 이렇게 묶으면 이제 멀티라인 커멘트인 것처럼 작동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멀티라인 커멘트는 아닙니다. 멀티라인 커멘트는 아니고 이렇게 묶으면 이 전체를 스트링으로 그냥 묶어버리는 그런 수단인데 그러면 뭐 그냥 스트링으로 묶고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제 멀티라인 커멘트처럼 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커멘트랑은 다른 거예요. 그냥 커멘트는 아예 그냥 여기를 그냥 건너뛰어 버리는데 컴퓨터가 얘는 이 많은 걸 내 메모리에 스트링으로 저장을 하고 뭐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멀티라인 커멘트는 아니지만 그렇게 뭐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하고 우리처럼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하고 할 때는 이렇게 그리고 메모리 이제 부담이 적고 할 때는 이렇게 묶어둬도 약간 뭐 큰 문제 없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수단이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C는 10이라고 하고 여기 보면 A는 10, B는 30, C는 A 더하기 B 했는데 그러면 C에는 40이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여기 다 이제 커멘트 아웃 했기 때문에 그냥 C는 10만 나오는. 그래서 커멘트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 뭐 또 굉장히 뻔한 얘기들인데요. 여기서 여기 보면 1 더하기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코드 셀 더하기를 하면 코드를 칠 수 있는 새 셀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 1 더하기 2 계산기처럼 쓸 수가 있고 그런데 제가 두 줄을 같이 써버리면 첫 줄 거는 출력은 안 되고 항상 맨 마지막 줄 것만 출력이 됩니다. 실행은 다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줄은 프린트는 여기 보시면 A는 1 더하기 2 하고 B는 3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둘 다 실행은 됐고 출력은 안 됐고 왜냐하면 이렇게 지정을 한 것이지 지정을 안 했으면 출력이 될 텐데 뭐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는 출력이 안 됐고요. 그러면 이 첫째 줄은 실행이 됐냐? 당연히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하면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값을 지정해 줬고 실행이 됐는지 살펴보고 싶으면 여기 A를 쳐보면 되죠. 3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윗줄도 실행은 됐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어넣었던 셀을 지우려면 여기서 쓰레기통을 누르시면 다 지워져요. 그리고 꼭 굳이 위에 것도 출력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프린트로 묶어주시면 둘 다 이제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프린트를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세미콜론으로 끝내면 그냥 프린트를 생략해버리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명령이
이 셀 안에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인쇄를 하고 싶으면 프린트로 묶어주든지, 어디에 있든지 인쇄를 하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뭐 항상 이 배우는 이제 뭐 그 데이터 형들, 변수 형들 보시면 true나 false로 둘 중에 하나만 값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불리언 베리어블이 있고, 다음에 정수형, 그리고 실수형, 그리고 어떤 스트링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다 해주고 어떤 이 타입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플래그의 타입은 뭔지 불이다, CLID의 타입은 뭔지 인티저다, 템프의 타입은 플로트, 뎁트의 타입은 스트링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황당하게 편한 것들이, 파이썬에서 굉장히 황당하게 편한 게 이런 식으로 쉼표로 뭔가 분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2 하고 3 더하기 4 하면 3,7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개를 그냥 같이 그냥 출력을 해버리고 싶으면 이렇게 묶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타입 4개를 그냥 쉼표로 다 뭐 출력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니면 그 변수를 이 타입이 아니고 직접 출력을 하고 싶으면 뭐 출력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연산자들 보시면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이 제곱수 있죠. 그러니까 제곱수는 곱하기 곱하기로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어느 랭귀지에 그렇게 되어 있지? C에 이렇게 되어 있나? C인지 포트란인지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고, 뭐 다른 데는 보면 이 꺽쇠로 제곱수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뭐 어사인 하는 거 는, 그 다음에 더하기는, 이거는 C 공부하셨으면 뭐 다들 익숙하게 알고 계실 건데요. A 플러스는 1 그러면 A에다 1 더하라는 얘기고, A 마이너스는 3 그러면 A에서 3 빼서 A에 다시 지정하라는 얘기, 뭐 그런 거죠. 곱하기는, 나누기는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교, 연산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이든지 다루어 보신 분들은 다들 익숙하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누기가 이제 정수에 대해서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 이게 다른데요. 이 나누기를, 이 슬래시 하나를 쓰면 그냥 나누기고, 그 슬래시 2개를 쓰면 그 정수 나누기, 그러니까 소수점은 빼버리는. 그리고 이게 뭐죠? 이게 느낌표, 아니 이게 뭐지? 퍼센트 표시, 얘는 그 나머지를 출력해주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LID가 뭐냐면 370이었고, 그렇죠? 370에다 2를 곱하면 740이고, 10을 더하면 750이고, 750을 4로 나눈 나머지는 2고, 그래서 이제 2가 출력이 된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750이고, 이렇게 4로 나누면 187.5. 그러니까 슬래시 하나는 진짜 나누기고, 2개로 나누면 아까 187.5였는데 소수점은 빼버리고 정수 부분만 출력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두 줄은 어떤 의미냐면, 얘 750을 4로 나눈 목과 얘는 나머지,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지. 이 슬래시 2개는 몫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얘는 다시 지우고, 여기 뭐 저희가 살펴본 거 있네요. 7을 2로 나눈 3.5, 7을 2로 나눈 몫은 3. 그리고 플로트는 뭐 그냥 뭐 뻔하죠. 다시 볼 거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복소수를 쓰실 때 이렇게 작은 j를 쓰시면 이제 허수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1J하고 1J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3 더하기 4J, 요거의 리얼 파트는 3이고 이미지너리 파트는 4고, 컨주게이트, 복소수의 컨주게이트는 실수 파트는 그대로 두고 허수 파트는 부호를 뒤집고, 그러면 3 빼기 4J가 될 것이고, 그리고 X는 absolute value, 그러니까 안에 이 X 안에 실수가 들어가면 그냥 부호를 뺀 절대값이고, 복소수가 들어가면 복소수 절대값인데 복소수는 이제 크기죠. 그래서 3 더하기 4J의 크기는 5고, 이렇게 복소수도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이 아까 위에 설명했던 템프 인 F가 뭘로 아까 되었지? 77.18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템프라는 온도를 뭐 화씨로 변환하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77.18을 여기다 인쇄를 하고 77.18에다 10을 더하면 87.18이 인쇄될 것이고, 다시 10을 빼면 다시 77.18이고, 2를 곱하면 뭐 2를 곱한 수, 2를 나누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너무 쉬워서 재미없죠? 제가 혼잣말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재미가 없네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 이것도 뭐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고, 그래서 얘는 뭐죠? num1하고 num2가 같으면 true일 것이고, 아니면 false. 보면 num2는 77이라고 했고 num1은 아까 뭐였냐면 77.18이었죠. 둘이 다르니까 뻔하지 뭐. 한번 살펴보세요. num1하고 num2를 보면 num1은 77.18, num2는 77. 그러니까 얘는 false고 얘는 true고 얘는 false고 얘는 true고 뭐 그렇죠. 그 다음 이거는 좀 약간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맞아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5가 3보다 크고, 이건 맞는데 여기가 틀리죠. 그러면 이제 false다. 그러니까 이 비교를 이어서도 쭉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1 더하기 3이 4냐? 그렇지. 맞죠. 5가 3보다 크냐? 맞죠. 3이 4보다 작냐? 맞죠. 그러니까 얘는 다 맞는 거예요. 세 개가 다. 그래서 true. true, false 이렇게 불리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t에다가는 true라는 걸 저장했고 작은 f에다는 false라는 걸 저장했다는 얘기죠. 얘가. 그래서 t를 출력해.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살펴보면 뭘 한 거냐면 t하고 f에다 뭘 집어넣는데 t를 출력해 보면 제가 이걸 안 눌렀어요. t를 출력해 보면 t는 true가 들어가 있고 f에는 false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t하고 f, true하고 false를 AND 하면 false죠. true하고 false를 OR 하면 true고, 이거는 그냥 그 논리회로에 그냥 배우셨던 뭐 그런 그대로입니다. true에 not 하면 false고, 그렇죠? 그리고 true하고 false가 같지 않냐? 같지 않지. 그러면 true지. 예. 그리고 얘를 이게 되나? 되네요. and 대신에 그냥 이제 앰퍼샌드라고 부르는 그 and 기호를 써도 되고, 아니면 or는 그 바 있죠. 그 백슬래시 위에 있는 거, 백스페이스 밑에 있는 거. 그리고 true에 not을 출력해라. 뭐 당연한 거. 그리고 요거는 좀
재밌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 건데 요긴하기도 하고 이 딥트는 뭐냐면 아까 이를 제가 넣어놨었어요. 다시 살펴보면 이 뎁트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게라는 스트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2 곱하기 뎁트라면 이거는 뭐 이상한 거 같은데 그냥 스트링을 2번 이제 곱해서 이제 이렇게 이어서 붙여주는 그런 거예요. 4 하면 4개가 붙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도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왠지 0은 없애주는 거는 맞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돼?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더하기를 써서 스트링끼리 붙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아까 얘가 2였고 뒤에다가 요 따옴표 하나로 묶으면 이제 스트링이 되는데 따옴표 하나도 되고 따옴표 2개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하셔도 똑같고요. 뭐 아니면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라는 스트링을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붙은 게 이제 출력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보면 아까 뎁트가 는 EE였고 더블 E였고 CLID는 370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코드 과목 코드죠. 22370인데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그러면 22370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해주죠. 얘는 스트링이고 얘는 정수니까.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계산한 결과를 뭐랄까요? 스트링을 조작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에 타이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붙여야 되는데 거기에 n을 1로 했을 때 2로 했을 때 그래서 n을 쭉 바꿔가면서 그래프 타이틀을 만들고 싶을 때 그때 보면 정수와 어떤 스트링을 뭐 더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더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얘처럼 뎁트는 스트링으로 놓고 이 repr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그러면 이 repr이라는 함수는 얘를 스트링 표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뭐 요거만 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다가 코드셀을 붙이고 이렇게 보면 CLID 370이었는데 얘는 뭐가 출력이 됐냐면 보시는 것처럼 따옴표가 붙어서 스트링 형태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랑 붙일 수가 있죠. 여기서 그러면 클래스 네임이라는 스트링에 22370을 붙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더 편리한 방법은 이게 보시면 요게 지금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쳐놓은 데가 스트링을 쓴 거잖아요. 지금 따옴표로 묶었으니까 스트링을 썼는데 요 스트링 표현 앞에 F라고 쓰고 포매팅 한다는 뜻인데 F라고 쓰고 스트링을 쭉 붙이는데 그렇게 되면 요 앞에 F를 붙이면 뭐 어떤 점이 좋냐면 이렇게 꺾은 괄호로 이렇게 여기 꺾은 괄호 안에 어떤 변수, 정수 변수나 실수 변수 이런 걸 써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써넣어서 새로운 스트링으로 만들어줘요. 아까 같으면 여기 보시면 그러면 클래스 아이디는 뭐라고 하냐면 더 클래스 아이디고 이거는 뎁트에다가는 뭐 어떤 변수든 뎁트는 스트링이었죠. 스트링을 그냥 여기다 붙여주고 그리고 CLID는 정수였는데
정수 그대로 붙여주고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하면 아까 CL22 CLIT 그러면 CLL을 22370이고 그럼 CLID 곱하기 10을 하면 23700이 되고 더하기 10 하면 2380이 되고 그러니까 요 꺾은 괄호 안에 뭐 어떤 뭐든지 간에 수식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뭐 어떤 변수든 간에 집어넣으면 걔를 같이 스트링하고 묶어서 이렇게 출력을 해줘. 나중에는 유용하게 지금 뜬금없이 이런 걸 왜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저희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이럴 때 유용하게 쓰이게 되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시 지우고 이건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숫자들을 이렇게 그룹 지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벡터라든지 벡터라든지 그 매트릭스 같은 것들을 정의를 해서 굉장히 자주 쓰일 텐데 그 벡터하고 매트릭스를 정의하는 내용은 다음 수업에 공부를 우리가 하게 돼요. 여기에 지금 넘파이 모듈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수업이 이제 넘파이 모듈이 이제 벡터하고 매트릭스랑 이런 것들 그리고 그들 간의 연산이라든지 기초적인 뭐 이런 것들 간단한 함수들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 모듈인데 이걸 저희가 항상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예외 없이 넘파이를 항상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은 그걸 배우기 전에 넘파이 비슷하게 숫자들의 세트를 리스트를 지어서 이건가? 리스트를 지어서 같이 다룰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각괄호를 하고 숫자들을 안에다 쭉 써놓으면 걔들은 이제 숫자들의 세트, 리스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벡터 비슷한 건데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벡터는 얘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랑 비슷한데 수학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이런 연산들이 여기에는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숫자가 모여 있는 걸 다룬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진짜 벡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9개 들어있는 어떤 리스트가 A고요. A의 타입이 뭐냐? 보면 아까는 10이라고 하고 타입 A를 물어보면 그냥 정수라고 나왔죠. 그런데 얘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 통째로 타입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리스트라고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걔를 다룰 때 뭐 몇 가지 유용한 함수들이 len, 얘는 길이, 이제 이 리스트의 길이, length를 알려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위에다 커서를 이렇게 가져가면 뭐 설명들이 약간 나옵니다. 유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A가 길이가 9개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벡터는 아니라는 게 여기 보면 이게 만약에 A가 벡터라고 하면 벡터에다가 우리가 어떤 숫자를 곱하면 모든 원소에다가 이제 2를 곱하는 뭐 숫자를 곱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줘야 될 텐데 얘는 이놈은 이제 그걸 안 해주죠. 그걸 안 해줘서 지금 뭘 했냐면 A 곱하기 2를 했더니 아까 2라는 스트링에다 2를 곱하면 그걸 두 번 그냥 쭉 써줬잖아요. 그거랑 같은 행동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A가 요거였는데 걔를 그냥 2개 붙여서 2배 긴 어떤 리스트를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A 더하기 A 이게 만약 벡터라면 모든 원소에 그냥 2배를 곱한 어떤 같은 크기의 벡터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죠. 여기 그냥 똑같이 위랑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A가 다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이 각각 A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이제 억세스할 때는 이제 0부터 쭉 이렇게 0부터 번호를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0번,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쭉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의 0번째는 첫 번째 있는 원소를 리턴해주고, 4번은 다섯 번째겠죠? 0, 1, 2, 3, 4니까 다섯 번째 있는 얘가 이제 리턴됐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 있는 굉장히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 원소를 알고 싶을 때, 보통은 다른 랭귀지 같으면 이 원소의 개수가 9개니까 나는, 근데 파이썬은 0부터 시작하니까 9개면은 8번이 마지막이겠거니 이렇게 할 텐데, 여기에는 그냥 -1이라고 써주면 그냥 바로 그게 끝 원소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 전체 사이즈를 생각 안 해도 이제 끝부분에 뭔가를 다뤄야 할 때는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고, -2는 끝에서 두 번째, 7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얘를 그 한 원소만 이렇게 4번 한 원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룹으로 묶어서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A하고 여기에다가 스타트 인덱스를 맨 앞에 써주고, 엔드 인덱스를 마지막에 가운데 써주고, 세 번째 스텝 사이즈를 써주면 그거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나와요. 보면은 1번부터 6번까지 1씩 건너뛰어서 출력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A를 다시 보면 1번부터 2, 3, 4, 5, 6인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스타트 인덱스는 포함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엔드 인덱스는 포함은 안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1번부터 시작해서 6번은 포함하지 않고 6 직전까지 1씩 건너뛰어서 출력해라. 그러면 1, 2, 3, 4, 5까지 했고 6인데 6은 출력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만큼이 3부터 5까지가 출력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 스텝 사이즈, 마지막 세 번째 이 스텝 사이즈가 1이면 그냥 생략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1, 마지막에 이 1을 생략해서 이렇게 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생략될 것 같으면 그냥 아예 이 콜론까지 그냥 생략을 해버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이 아니면 이제 써줘야 되는데, 얘 같으면 뭐죠? 1번부터 6번 직전까지 2씩 건너뛰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1하고 이게 A였죠? 자, 다시 여기 출력을 해서 같이 봅시다. 1부터 0, 1. 근데 2씩 건너뛰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건너뛰고 그 다음 8. 여기 보면 8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2 건너뛰어서 5 출력됐고, 그 다음에 2 건너뛰면 요 6번 인덱스를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 뒤에는 출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하고 8하고 5까지만. 그리고 얘는 다 생략을 한 거. 다 스타트 인덱스는 생략되면 0이 그냥 처음부터 시작이고, 마지막 인덱스는 생략하면 그냥 마지막,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스타트 인덱스는 생략하면 0, 처음 거. 엔드 인덱스는 생략하면 끝. 스텝 사이즈 생략하면 0. 요거 이제 리스트인데 제가 왜 자꾸 이거를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할 그 넘파이, 진짜 벡터랑 진짜 벡터랑 진짜 매트릭스를 다루는 모듈에서 요 이제 원소 골라내는, 이제 여기가 부르기를 슬라이싱 한다고 부르는데, 이 슬라이싱 하는 요 방법이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앞으로 많이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많이들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과목이 다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학기 내내 그냥 넘파이만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벡터 매트릭스는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하면 다 생략됐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일씩 건너뛰어서 그럼 다 그대로 출력이 되었고,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3씩 건너뛰어서 그러면 1 출력해야 되고, 하나 둘 세 개 건너뛰면 8 출력해야 되고, 하나 둘 셋 건너뛰면 9 출력해야 되고, 여기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건너뛰면 없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얘는 2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2번 인덱스부터, 그러니까 세 번째 원소부터 끝까지 30 건너뛰어서 2번부터 하나 둘 셋, 아니? 이상하네. 2번 0, 1, 2부터 30 건너뛰면 하나 둘 셋 건너뛰면 4 다음에 5를 출력해야 되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끝까지 하나 둘 셋 하면 끝에도 포함이 되고 4, 5, 6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는 이게 벡터가 아니라는 게 이제 숫자 아니라 딴 것도 넣어도 돼요. 보면 1, 3은 숫자고 4는 그 스트링이고 8은 숫자고, 이 안에는 리스트는 그러니까 뭐 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 리스트를 그냥 2번 쭉쭉. 그리고 또 유용하게 쓰실 게 이제 숫자들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에요. 얘도 이 레인지도 넘파이에 굉장히 유사한 방법이 있고, 거기에서도 아주 자주 쓸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까 그 슬라이싱 하는 거하고 유사한데요. 보면 이렇게 리스트 같은 걸 만드는데 숫자들의 뭐 어떤 세트를 만드는데 0부터 10 직전까지 일씩 건너뛰어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A에는, 그리고 걔를 리스트에다 집어넣으면 0부터 1씩 건너뛰어서 10 직전까지 숫자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리스트로 저장을 안 해주면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적혀 있고, 그래서 이 리스트하고 A를 넣으면 그 놈을 리스트 형태로 변환을 해라,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0이면 생략할 수 있어요. 보면 얘는 얘인데, 그리고 1씩 건너뛰는 건데 1씩 건너뛰는 거 생략하고, 처음에 0이면 0에서 시작하면 생략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같은 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레인지 10이면 이게 뭐냐면 그냥 길이가 10개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그리고 제가 속도를 좀 더 내야 되겠네요. 얘는 3부터 20까지. 3부터, 그러니까 보면 시작은 포함하고 얘는 포함 안 하고, 뒤에 1은 지금 생략된 거고요. 1씩 뛰는 건. 그러면 3부터 20까지 쭉, 20 직전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얘는 3부터 20까지 2씩 건너뛰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금세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 리스트들 만드는 거, 규칙을 가지고 만드는 것들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것도 어느 랭귀지에나 항상 있는 것이죠. 처음에 A 뭐예요? 그러면 0부터 100 직전까지 7씩 건너뛰어서, 그럼 뭐예요? 0, 7, 14 뭐 이렇게 되겠죠? 0, 7, 14. 예.
7의 배수만 100까지 이제 한 거예요. 그 다음은 for는 이건 뭐 i를 in a라는 겁니다. a가 얘였는데 그럼 요 루프는 뭘 의미하냐면 i에다가 여기 있는 걸 하나씩 가져와서 요 끝날 때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게 계속 요 두 줄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처음에는 처음에 거 a의 처음 원소를 가지고 요거를 만들고 두 줄을 실행하고 다시 돌아가서 a의 두 번째 원소 가지고 얘를 실행하고 그럼 i에는 순서대로 이게 하나씩 순서대로 쭉쭉쭉쭉 들어가겠죠. 그러면 제곱을 해서 그걸 인쇄. 그러면 이게 뭐죠? 0부터 98까지를 그냥 제곱해서 쭉 출력한. 얘를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 다음은 그것도 이제 조건문. 여기 아까 살펴본 거 루프였고, 그 다음 조건문. 보면 뭐 워낙 다들 이해를 하시겠죠. 근데 그 전에 제가 빼놓은 게 있는데 이 조건문이 C 같으면 for하고 뭐 I 0부터 어떻게 썼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i는 0부터 10까지 이제 10 직전까지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꺾은 괄호를 해서 시작과 끝을 이렇게 묶었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프린트 이 프린트는 아닙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출력했나요? 얘가 이제 C 랭귀지죠. C 문법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매틀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매틀랩. 그러니까 C 랭귀지 같은 데서는 이제 for 루프의 안쪽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요 이제 꺾은 괄호로 구분하잖아요. 그리고 얘들은 사실은 뭐 어디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고 근데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띄워주죠. 아니면 여러분들 다른 수업에서 많이 하는 매틀랩 같은 경우는 뭐 1씩 10까지 이렇게 하고 매틀랩에서 프린트는 어떻게 하더라?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다 end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루프가 끝난 걸 알려주고 루프의 안쪽은 이렇게 이제 for하고 end가 나올 때까지. 근데 파이썬에서는 얘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파이썬에서는 시작과 끝을 뭘로 구분하냐면 루프건 조건문이건 뭐건 그 시작을 요 땡땡 콜론으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루프 안쪽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탭을 해서 알려줍니다. 들여쓰기를 하면 그 루프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프린트 i 이렇게 쓰면 그러면 이 줄에 있는 프린트는 루프 안쪽에 들어있는 거고 얘는 루프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여쓰기 가지고 그걸 구분을 하는 거죠. 루프 아니다 아니다 바깥이다. 그러면 얘는 이거는 루프 돌 때마다 실행이 되고 얘는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실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류에다 9를 넣고 9가 5보다 작냐? 그럴 리가 있나? 아니죠. 그럼 여긴 실행이 안 되고 9가 5랑 같냐? 아니죠. 9 아니면 뭐 이걸 출력하고 뭐 20에다 집어넣으라. 다 아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주의해야 될 거는 요 루프 조건 블럭의 시작을 요 땡땡으로 콜론으로 알려주고 조건 안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들여쓰기를 해서 알려주고. 그런 게 좀 처음에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얘는 while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0부터 100보다 작을 때까지 제곱한 걸 출력하고 7씩 더해라.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거랑 같죠. 처음에는 아예 0 들어가서 0의 제곱 출력하고 7 더하면 7이 돼서 7제곱 출력하고 100보다 작은 동안만 100 넘어가면 이제 빠져나오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함수는 define 얘를 써서 이제 내가 함수를 정의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함수 이름 알려주고 함수에 입력받을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땡땡 쳐서 이제 밑에가 이제 함수라는 이 밑에 들여쓰기 한 게 전부 다 함수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뭐죠? x가 들어왔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을 출력하고 아니면 마이너스를 출력. 그러니까 또 이름대로 숫자에 사인 부호를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이거 뭐지? 예. 그래서 그 함수를 사용하는 거를 이제 예를 보여줬죠. x를 range 다시 기억해 보시면 시작값 그리고 끝값이었죠. 그럼 얘는 x가 어떻게 변하냐면 마이너스 5부터 해서 1씩 증가하면서 4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x 출력하고 사인 출력하고 x 곱하기 사인 x는 그거죠. 절대값이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5부터 쭉 증가해서 4까지 갖고 사인은 여기 다 마이너스고 0부터는 다 1이고 x 곱하기 사인 x는 여기 두 개 곱해서 세 번째 거 넣으면 그냥 절대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정의하는데 짧은 거 있죠. 간단한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define, diff를 써서 정의를 안 하고 람다라는 왜 람다라는 이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스퀘어라는 건 근데 이제 람다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약간 헷갈리는 건 뭐냐면 이제 얘가 함수의 이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이제 그 람다 함수라는 뜻이고 x를 집어넣으면 x제곱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입력, 얘는 출력. 이해가 되시죠? 얘는 뭐랑 같겠? 뭐 일단 보시죠. x를 그러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부터 1씩 증가해서 4까지 하고 x를 출력하고 x의 스퀘어를 출력하고 x를 출력하고 x 스퀘어 출력하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랑 같냐면 define square x는 얘랑 같죠. 이렇게 간단한 거는 뭐 람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살펴볼 내용이 드디어 끝났는데요. 쭉 한번 다시 살펴보면 뭐 오늘 한 내용은 리뷰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살펴보시면 되고 어느 프로그래밍 랭귀지이든지 간에 처음 배울 때 살펴보는 가장 기초적인 문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실습을 문제를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여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오늘 실습이 제 생각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한 학기 동안 실습 중에 제일 재미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 다른 모듈 사용법이나 뭐 다른 온갖 좀 뭐 벡터라도 쓸 줄 알면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리스트 뭐 이런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실습해 볼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예제냐면
조교가 설명을 해주겠지만 여기 보면 이 파이 n이 어떤 정수일 때 파이라는 함수는 이제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 n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이 아까 보던 게 이거였죠. 그래서 다시 보면 만약에 파이의 10이다 이렇게 하면 10은 뭐냐면 파이 10은 뭐냐면 는 10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의 개수. 그러면 2, 3, 5, 7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4다. 이거지. 이제 뭐 그런 함수예요. 파이의 20이면 20보다 작은 소수 2, 3. 소수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까봐 소수는 약수가 없는 수, 자기 말고는 안 나눠지는 수죠. 5, 7, 9, 11, 13, 17, 19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파이 20은 8개 뭐 이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주는 코드를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 실습은. 그런데 그 함수를 만든 다음에 문제에서 결국 원하는 건 파이 100만의 값을 찾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를 찾아보는 거예요. 뭐 여기 설명이 있지만 굉장히 유명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제 굉장히 이게 언제죠? 기원전 몇백 년 때 사람인 것 같은데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수학자가 생각을 해낸 건데 그 숫자를 0부터 n까지 줄을 쭉 세워놓은 다음에 합성수 그러니까 소수가 아닌 수를 이제 쭉 걸러내는 이제 알고리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되어 있는 알고리즘대로 구현을 하시면 되는데 구현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아니요, 이 알고리즘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면 0부터 지금 n까지 숫자를 쭉 놓고 줄을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작은 합성수부터 그냥 쭉 제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2의 배수를 다 제거해. 그럼 홀수만 남겠죠? 그 다음에는 3의 배수를 쭉 제거해. 그 다음에는 4의 배수를 제거를 할 필요 없죠. 4의 배수는 이미 2의 배수를 제거할 때 제거됐으니까 3의 배수 제거하고 그 다음에 5의 배수 제거하고 6의 배수도 제거할 필요 없죠. 2의 배수 제거하고 3의 배수 제거했으니까 6의 배수. 그러니까 이 에라토스테네스는 결국 뭐냐면 1부터 n까지 수를 쭉 세워놓고 작은 소수부터 쭉 그거의 곱의 합성수를 다 그냥 제거하는 겁니다. 곱수들을. 그러니까 소수는 그러니까 정수는 1부터 n까지 쭉 서 있을 것이고 소수는 2, 3, 5, 7, 11, 13, 17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2의 곱수들을 다 제거, 3의 곱수들을 다 제거, 5의 곱수들을 다 제거하고 7의 곱수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11의 곱수들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n까지 가면 남는 수는 다 이제 소수인 거죠. 근데 n까지 갈 것도 없이 여기 보면 어디까지 가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n의 한 스퀘어 루트 정도까지만 가면 그러면 이미 그 나머지들은 다 제거가 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에라토스테네스 체를 구현하시라는 문제고요. 그런데 여기 적혀 있는 여기 1부터 5까지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구현을 하시면 적혀 있는 대로 그냥 구현을 하시는 게 아마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많이들 시도들도 하시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제 다른 방법들로도 뭔가를 하는데 많은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거나 하는 많은 방법들이
얘보다 효율적으로 계산하지를 못해서 실제로 요 파이의 100만까지 숫자를 아마 다른 방법들은 계산 못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연산량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제가 추천드리기는 요거대로 그냥 뭐 리스트를 사용하면 요거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루프 돌려가면서 쭉 해보면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업에서 다루는 것 중에 하여튼 제일 재미없고 제일 로우 레벨의 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쓸데없는 계산은 안 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의 배수들을 다 제거했는데 4의 배수들을 다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면 뭐 이미 제거됐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다시 노력을 하면 괜히 연산량만 많이 써먹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코드가 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수업 내용에서는 굉장히 큰 데이터들도 다루게 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코딩하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코딩을 해보시고 만약에 내 알고리즘이 요 파이의 100만 얘를 뭐 예를 들어 한 10분 안에 계산을 못한다. 1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몇 분 안에 이 계산이 안 된다 하면 내가 코드를 뭔가 비효율적으로 만들었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수업하고 실습 예제 소개 드렸고요. 이제는 다시 그 수업 화상회의방으로 들어가시면 조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편하신 대로 조교들한테 질문하셔도 좋고 제가 추천하기로는 1대1 질문보다는 다른 친구들도 다 비슷한 고민을 할 테니까 같이 알아듣게 질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정 싫으시면 뭐 하시던 그냥 조교한테 1대1 메시지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 그렇겠습니다. 오늘 수업 녹화부는 강의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수업에서 녹화본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녹화본 말고 뭐 어쨌든 녹화본이 아닌 걸로 진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